손이나 발이 찌릿찌릿, 저릿저릿. 꼭 남의 살 같은 그 불쾌한 느낌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마치 약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나요? 아, 피가 안 통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일쑤죠.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발이 저리면 혈액순환 문제구나 하고 지레 짐작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흔한 오해의 베일을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손발 저림의 원인이 혈액순환보다는 신경계 이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저림은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경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경 신호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총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가 눌리고 있는 건지, 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까지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죠. 손발 저림, 이게 왜 혈액순환이 아니라 신경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서울 아산병원의 설명을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손발 저림은 혈액순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오히려 대부분은 신경계 장애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혈액순환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요, 저림보다는 통증이 생기거나 피부색이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 찌릿찌릿함은 신경이 보내는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증상을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중앙 컴퓨터인 뇌와 척수에서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전선, 그러니까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 전선들이 어디선가 눌리거나 손상되면 우리한테 저려요, 아파요 하고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럼 신경 문제랑 혈액순환 문제,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신경 문제는 주로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으로 나타나요. 반면에 오른쪽 혈액순환 문제는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거나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심하면 색깔이 창백하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증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 신경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왜 눌리고 있는 걸까요? 마치 정원호스가 중간에 꺾이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의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거나 압박받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범인은 바로 목, 허리, 같은 척추, 그리고 손목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만약에 손이랑 손가락이 저리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다리랑 발이 저리면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허리 디스크는요, 허리는 별로 안 아픈데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쫙 저려 내려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좀 다르게 엄지, 검지, 중지, 딱 이 세 손가락만 유독 저리다. 이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거나 집안일 많이 하시는 분들, 혹시 나도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닐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워낙 흔한 질환이라서요.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팔렌 검사라는 건데요. 자,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양쪽 손등을 이렇게 마주대고 손목을 아래로 팍 꺾어보세요. 이 자세 그대로 딱 1분만 버텨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만약 이 자세에서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내 손목 안쪽 신경이 좀 눌리고 있구나 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100% 정확한 진단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손발 저림이 단순히 신경이 좀 눌리는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 몸 전체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등일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림 증상이 아주 갑자기, 그것도 몸의 한쪽에서만 나타나고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심한 두통, 어지럼증이 함께 온다면 이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요,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원인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 2명 중 1명은 이 말초신경병증을 겪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높은 혈당이 우리 몸의 말초신경들을 서서히 아주 조금씩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특징적인 게 보통 발끝에서부터 마치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고 저린 증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경검사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병원에 가면 바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왼쪽처럼 생긴 필라멘트로 발바닥을 살짝 찔러서 감각이 있는지 보거나 오른쪽의 소리곱새를 이용해서 진동을 잘 느끼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경 손상을 아주 초기에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진단이 되면요. 의사들은 이런 체계적인 흐름도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먼저 간단한 검사로 신경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확진되면 무조건 혈당 조절부터 빡세게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통증 같은 증상에 맞춰서 1차, 2차 약물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면서 신경이 더 망가지는 걸 막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파트입니다. 원인도 알았고 위험 신호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이 불편한 저림 증상을 좀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핵심은 신경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첫째,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서 혈관이 수축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둘째, 신경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 B군, 특히 B1, B6, B12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꽉 끼는 옷이나 심벌처럼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해야겠죠? 틈틈이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물론 좋고요. 집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모관 운동이라는 건데요. 그냥 편하게 바닥에 누워서요. 팔하고 다리를 하늘로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털어주세요. 1, 2분 정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손벌 끝에 있는 모세혈관을 자극해서 신경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저림 증상 완화에도 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봤는데도 저림이 계속된다? 그럼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반드시 신경과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이 뭔지 진단받는 것. 이게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손발이 저린 건 그냥 피가 안 통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신경이 보내는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신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찌릿한 느낌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